여자친구를 그냥 사정이 안 좋아서 도와주기 시작을 했어요. 선물 옵션이랑 주식도 해보다가 이제 좋아지겠지 하고 그냥 서울에 살고 있고요. 나이는 30대고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. 총 채무액은 1억 정도 되고요. 상환율은 52% 정도 되고 36개월로 140만 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. 여자친구를 이제 만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그쪽을 좀 그냥 사정이 안 좋아서 좀 몸도 안 좋고 집이 좀 많이 힘들어서 제가 도와주기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제 월급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알바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대출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부족한 게 많아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선물 옵션이랑 주식도 해외 옵션도 해보다가 대출도 받은 것도 상환해야 되고 그것저것 하다 보니까 부채가 금방 늘어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금세 1억이 돼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제 혼자서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좀 안 됐었나 봐요. 그런 것도 있었고 어머니도 아프시고 여자친구까지 좀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였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일이 또 안 되고 보니까 그거에 대한 또 스트레스랑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악화됐던 것 같아요. 부채도 좀 있었지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제가 도와주느라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제 부채가 좀 이제 없었던 부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. 좀 보고 있는 입장에서 좀 안 도와줄 수가 없어서 저희는 그냥 오래 만났다고 하고 좀 그렇잖아요. 처음에는 좀 좋아해서 만났는데 이제 오래 만나니까 정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했는데 이제 좋아지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것 같아요. 해결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는데 이제 지금 나름대로 여자친구도 지금 좀 벌고 있고 그래서 조금 나아지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는 좀 결혼까지 좀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어서 얼마나 10년 넘었어요. 첫 직장 다니고 20 후반 때 네, 알고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기도 안 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했어요. 어쩔 수 없어서.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알려줬는데 미안하다고.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많이 뭐라고 말해야 되나. 이제 조금 제약이 좀 있고 그런데 앞으로 3년을 좀 잘 버티고 해야 일반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해서 좀 많이 만감부차를 많이 한 것 같아요. 제가 돈이 없고 막 좀 그러니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검색을 해봤어요. 인터넷에 막 어떻게 하면 좀 돈을 좀 벌어가지고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그것도 소개로 들어가서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이렇게 매도하고 매수한 그런 관련된 트레이딩 해외 선물 그런 걸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뭐 수익도 조금씩 났어요. 뭐 하루에 얼마 뭐 몇십만 원이라도 나면 그것도 괜찮다 싶었는데 갈수록 있다 보니까 그것도 그냥 300 갖고 처음에 시작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 좀 조금씩 대출받아서 몇백씩 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몇천까지 했다가 이제 계속 안 되니까 그것도 계속 심정은 진짜 저 그때 알바도 하고 있었거든요. 야간에 끝나고 투잡도 뛰고 그랬는데 근데 너무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. 당시에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부채가 이 정도까지 많이 늘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힘들었던 거고요. 근데 저는 지방에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집으로 연락이 되면 지금 부모님이 아시면 더 그것 때문에 더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막막했었거든요. 그때 당시에는 이것까지 했는데 굳이 내가 왜 했을까 싶어서 고생하고 나면 좀 나아질 것 같다고는 느꼈는데 갈수록 이게 좋아질 생각이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헤어져야 되나 지금까지 근데 만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워서 그것까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때는 세차장 알바도 해보고요. 낚시터 같은 데서 뭐 청소 같은 것도 해보고 지금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고깃집 알바도 많이 해보고요. 알바는 되게 많이 했어요. 야간에 뭐 어디 저기 공장 가서도 알바도 많이 하고 거의 쉬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신청하기 전날에 친구랑 찜질방 갔었어요.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좀 그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자기도 도와줄 수 있는 한도는 여기까지인데 한번 딴 데를 한번 확인해 보자. 그래서 일단 인터넷 검색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생하고 파산에 대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검색하다 보니까 지름길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전화해보니까 받으시더라고요, 여자분이요. 그래서 상담해준다고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인가 그 다다음날 시간 잡고 그래서 와서 상담받고 바로 신청했습니다.
일단은 제가 급했기 때문에 전화가 계속 오니까 그거라도 좀 막아보자 싶어서 와서 제가 하나도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됐던 것 같아요. 신청까지는 딱. 서류가 많더라고요. 회생에 대한 거는요. 다 하나하나씩 다 처리를 해주니까 금방 끝났어요. 얼마 안 있다가 정지 명령까지 나와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연락 오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. 좋았던 점은 진짜 말 그대로 그겁니다. 속전속결로 일 처리를 해주는 거랑 필요한 서류든 뭐든 간에 일단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고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거나 뭐 힘든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다시 연락을 해도 바로바로 처리해주는 점이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. 그래도 1억에서 5천만 원이면 52%면 많이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다행인 것 같아요. 일단은 집을 구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결혼하려면 집이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신용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때 되면 좀 신용이 어느 정도 초년생으로 회복된다고는 들었거든요. 그래서 담보대출이라도 근데 대출을 하는 거 좀 안 좋은데 집이라도 좀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대출을 갚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미리 빨리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좀 개인의 신청을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동안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을 텐데 이거 좀 마음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.